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다시 내려잡았습니다. 네, 정부의 목표인 3%대 성장이 더욱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IMF는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습니다. IMF는 지난 2월에는 한국의 올 성장률을 3.7%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작년 10월 4%에서 시작해 1년 동안 3번에 걸쳐 총 1.3%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IMF의 수정 전망치는 정부가 기대하는 3%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물론 국내 민간경제연구원에서조차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아래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3%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하방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3%대 성장률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가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연스럽게 한국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하며 신안보 동맹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전격 타결된 것은 미일 동맹이 경제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TPP가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PP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영향은 물론 외교 안보적 분야에서도 부정적 여파가 밀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일부 시각을 감안하면 더욱 외교적 파장이 걱정됩니다. 정부는 TPP 협상 타결 이후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다며 뒤늦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 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 발 늦게 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더라도 일본의 견제가 우려되고 창립 회원국이 아닌 데 따른 손해도 감당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의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부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을 놓고 북한이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에 대해선 한국의 가입 문제를 간략히 논의했다면서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